새하얀 얼음과 달콤한 팥에 취향대로 각종 토핑을 얹어 먹는 팥빙수. 바야흐로 빙수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30도를 웃도는 기온 때문에 빙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커피 전문점은 물론 제과점에서도 앞다퉈 다양한 빙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팥맛으로 승부를 건 전통 빙수부터 과일은 물론 전통 떡과 케이크, 솜사탕을 올린 빙수까지 각양각색인데요. 최근에는 우리 빙수가 해외 진출해 인기몰이 중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디저트의 대명사 팥빙수. 그 인기 비결을 나는 스타다에서 알아봅니다. 여름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 간식 빙수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모양도 맛도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빙수 열풍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정희철 스노우폴 대표, 박태순 음식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빙수 체인점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계절 내내 먹는 음식이 아니었는데 계절을 떠나서 다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원래는 빙수의 기능은 더위를 쫓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얼음을 갈아서 그 위에 색소나 팥 정도만 얹어 먹는 음식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케이크나 티라미수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름 한철에 국한되지 않은 사계절 디저트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빙수는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먹기 시작했나요? 이게 다른 나라도 있나요? 기원전 3000년경에 중국에서 눈과 얼음에다 꿀이나 과일을 얹어 먹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를 봤을 때 사람이 더울 때 차가운 거를 찾는 것은 본능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서빙고에 있는 얼음을 관원들에게 나눠주면 이제 그 대패 모양의 기계를 갖고서 깎아서 눈꽃 모양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빙수가 우리 일상에 들어온 것은 일제강점기 하에 일본식의 이제 빙수가 들어왔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팥죽을 즐기는 형식인 단팥죽을 갖다가 위에다 얹는 형식으로 해서 우리 빙수의 원형처럼 전해져 왔는데요. 빙수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특히 이제 커피 브랜드라든가 외식업체들의 빙수 를 그 한여름철에 대표 메뉴로 삼아서 아주 매출 경쟁이 뜨겁습니다. 얼음이 틀려진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 얼음은 좀 사각사각 좀 씹히는 맛이 있었다면 지금 얼음은 사르르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시골의 시장 같은 데는 보면 이제 통얼음을 이제 대패 형식으로 갈아서 이제 가루원을 만들었다면은 옛날 서빙고 시절부터.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물하고 전기만 있으면 30초 만에 눈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의 얼음은 이제 빨리 녹고 또 원료를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맛의 한계가 좀 있었죠. 근데 지금 얼음은 이제 눈꽃을 활용한 얼음은 어떤 원료도 흡수를 하는 거고 또 쉽게 녹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요. 그 시원한 빙수가 지금 생각나고 먹고 싶은데요. 맛도 모양도 다양한 빙수들 한번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색 빙수를 찾기 위해 부산으로 갔습니다. 이곳에는 전국적으로 유일무이한 빙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비빔밥 빙수인데요. 실례합니다. 주문하신 비빔빙수 나왔습니다. 주문한 빙수는 보이지 않고 달걀 프라이에 깍두기까지 영락없는 비빔밥입니다. 우유랑 오렌지 주스로 만든 계란 모양의 푸딩이고요. 이거는 인절미를 깍두기 모양으로 만든 인절미 떡이고요. 고추장 모양을 한 딸기 소스입니다. 알록달록 보는 즐거움만큼이나 맛도 기대되는데요. 비빔밥 같이 생겨서 생긴 것도 신기하고 맛도 되게 과일이 어우러져서 맛있어요. 화려한 비주얼로 시선을 끄는 빙수가 있다면 착한 가격 때문에 찾는 빙수가 있는데요. 저희 안양에서 지금 부산 놀러 왔는데 여기 팥빙수가 유명하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왔어요. 우선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고요. 진짜 맛있어요. 투명한 그릇에 거칠어 보이는 얼음. 토핑으로는 사과잼과 파티 전부입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되게 풍부한 맛이 나고 팥이 되게 잘 삶아져서 뒷맛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에 손님들은 칭찬 일색입니다. 어릴 때 먹던 그 팥빙수는 똑같아요. 맛이 좋아요.
경기도 용인의 한 팥빙수 전문점. 이곳에서는 특별한 빙수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여름에도 눈 구경하면서 팥빙수 먹을 수 있는데 여기밖에 없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이 내리는데요. 한여름에 눈 구경이라니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만한 구경이 없을 텐데요. 눈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무더운 여름 내리는 눈을 감상하면서 먹을 수 있는 팥빙수는 총 9종류. 그런데 이곳 빙수에 사용하는 팥은 국내산으로 직접 삶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스르르 녹고 빨리 안 녹아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끝내줘요. 맛도 모양도 가격도 각양각색. 올여름을 강타할 빙수는 어떤 빙수가 될까요? 빙수도 피자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아주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재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특히 이제 가정용 빙수보다는 외식업체에서 출시하는 빙수의 어떤 재료의 그 다양성이 눈부신데요. 네. 그만큼 이제 시장이 과포화 상태로 들어와서 뭐랄까 기존에 인기 있는 것 갖고서는 이제 영업의 한계성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죠. 기존의 빙수와는 이제 차별화가 된 새로운 빙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빙수도 있는데 정말 고가의 비싼 그런 빙수들이 있더라고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 해마다 빙수 종류가 다양해지는 만큼 고가 경쟁도 치열한데요. 최근에는 예. 뭐 8만 원짜리 빙수까지 등장할 네. 그러니까요. 아, 놀랐습니다. 저도 구경만 했는데 물론 제 돈 내고 가서 사 먹을 생각까지는 없는데 그거는 네. 그 업체에서 그걸로 매출을 어떻게 크게 높여보겠다는 게 한마디로 상징성이죠. 또 하나는 소비자들도 가난한 이의 명품백이라고나 할까요? 네. 나는 고급 백이나 비싼 차는 못 사지만 최고의 빙수를 즐길 수 있다. 또 그냥 먹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새 SNS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이나 그런 걸로 찍어서 바로 올리고 자랑을 할 수가 있고. 예. 박사님께서 빙수를 드실 때는 어떤 부분에 제일 그 민감하게 좀 신경을 쓰세요? 식당 가서 한식을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찬이 뭐냐를 따지는데 저는 밥을 얼마나 잘 짓느냐를 보거든요. 예. 이게 기본. 그러니까 빙수를 먹을 때 위에 얹히는 재료를 신경 쓰는 분들은 재료가 좋은 대로 가면 되겠지만 저는 일단은 얼음이 얼마나 좋으냐가 거기에 방점을 두고 특히 이제 팥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수입 팥을 쓰게 되면 조리 과정에다가 설탕을 투입하기 때문에 안에 세포 하나하나까지 설탕이 다 스며듭니다. 예. 씹을 때 과하게 달아져요. 그런데 시중에 팥빙수로 유명한 집을 가보면 달기는 단데 씹을수록 은은하게 구수함이 나오는 이유는 다 끓이고 혹은 끓이는 과정에 설탕을 투입을 하거든요. 먹고 예. 나서 입에 단맛이 안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된 조리사라 그러면 그 조리 방법뿐이 아니라 소비자가 먹을 때 어떤 느낌인 것까지도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관점에서 참 빙수 저는 생각보다는 아주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역시 전문가가 또 보시니까 네. 다르네요. 예. 네. 자, 이렇게 빙수의 인기가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빙수 열풍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6년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 수출되면서 시작된 한국 대중문화 열풍. 1998년에는 가요가 알려지며 본격 한류 열풍이 시작됐는데요. 한류 열풍은 대중문화에 그치지 않고 화장품을 비롯해 우리나라 음식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ก็เพราะว่าชอบกินโคชูจังก็เลยชอบกินนะคะ 최근에는 태국의 덥고 습한 날씨를 공략한 우리나라 팥빙수가 진출했다고 합니다. แมงโก้บิงซูที่หนึ่งค่ะ 빙수값이 한 끼 식사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지만 매장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태국을 거점으로 주변 국가인 동남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로 눈꽃 빙수의 한류를 수출할 예정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디저트 빙수. 한국식 빙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의 디저트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비빔밥이나 네. 우리나라 한식들이 한류 열풍, 한국의 음식으로 인기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팥빙수가 이렇게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지는 몰랐어요. 예. 원래 아시아권에서 빙수의 원조 국가는 일본입니다. 예. 일본이 예. 빙수가 발달을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원래 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대부분의 음식을 받아들였지만 빙수는 대중화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빙수가 중국에 들어가서 그 성장세가 참 눈부십니다. 특히 이제 기온이 좀 높은 예. 아열대 기후의 아시아 국가들이죠.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아시아 국가에 매장을 낼 계획인데요. 한류 인기에 힘입어서 앞으로 성장세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쪽 그 동남아라든지 그쪽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남아인들이 원래 이제 팥을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이제 눈꽃 팥빙수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음식 브랜드를 가지고 진출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태국 이제 그 시암스퀘어 방콕에 있는 데인데요. 그게 그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처럼 거기도 이제 줄라랑콘 대학에서 운영하는 빌딩입니다. 예. 뭐 오픈하게 되면은 뭐 많은 이제 광고 활동을 하는데 전혀 그걸 하진 않았어요. 예. 뭐 워낙 이제 먹어보면 예. 분명하게 이제 그 개인들이 이제 전파를 할 것이고 위에서 눈을 내리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태국의 이제 계절에 맞는 이제 그 과일들을 이용한 눈꽃 그 빙수를 선보였는데요. 아, 현지 과일을 이용한. 그렇죠. 네. 이제 뭐 망고 빙수라든가 이런 등등등 선보였는데 매우 반응이 좋습니다. 이제 눈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 또 오픈 닫을 때까지 예. 줄을 내냈습니다. 예. 남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냥 눈을 보러 관광을 오잖아요. 빙수가 우리나라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조는 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빙수가 유독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일본이나 서구 유럽은 얼음 자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재료는 예. 별 의미를 안 두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빙수를 먹는데 스노우 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깔때기 모양에다가 그 얼음만 간 얼음만 놓고 위에다가 시럽 색소만 잔뜩 해서 예, 예. 그냥 그 먹거든요. 비슷한 일본 아이스크림도 있잖아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팥 아니면 녹차나 떡 그 정도만 얹거든요. 예. 예. 이게 그런데 반면에 한국은 다양한 재료를 넣고 특히 이제 동남아는 또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틀리게 얼음 자체보다는 어떤 그 부가되는 재료에 더 집중하는 편이고 과일을 얼마나 그 많이 넣느냐, 그러니까 부재료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한국적인 빙수의 특성하고 맞습니다. 예. 근데 빙수가 인기를 끌면서 사실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말입니다. 이제 빙수 전문점 가서 먹었다가 배탈이 났다. 사실 요새 그런 분들도 많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를 얹다 보니까 거기서 좀 세균 번식도 좀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7, 80년대 뉴스를 보면 여름철 되면 단골 주스가 냉면 먹고 빙수 먹고 배탈 났다는 네. 얘기죠. 집단적으로. 특히 네. 그 정부에서는 학교 앞에 있는 빙수집을 갖다가 해마다 여름 되면 집중 단속을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끓이지 않고 익히지 않고 먹게 되는 대부분의 음식은 보관이라든가 처리를 잘못하면 쉽게 오염이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냉면 육수도 될 거고 빙수도 되는데 이게 재료나 어떤 기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관리하고 만드는 사람의 의지 차원이죠. 이게 특히나 이제 이 빙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많이 즐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비싼 빙수를 사줬는데 애가 탈이 난다. 정말 이거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 지금 방금 나온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요즘에 이제 그 빙수를 먹고 이제 배탈이 났다라는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화제가 됐는데요. 그것은 이제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에 뭐 다른 색소를 넣거나 네. 우유를 넣거나 우유를 직접 기계에 넣어서 갈게 되면은 약간 비주얼은 좋지만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그 세균이 번식할 수 세균이 번식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좀 약간 그 안 좋은 인식들 이렇게 심어질까봐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아침 저녁으로 좀 소독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좀 해줘야겠네요. 빙수업체들 같은 하루 경우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사실은 관리가 되는데 네.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아서 그냥 예. 대충만 닦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네. 예, 해외 진출한 업체들이 잘 해줘야 돼요. 또.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